이제 물리학의 기본은 자연의 규칙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뭐 조금 더 거창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인간의 힘으로 거스를 수 없는 어떤 자연의 현상들, 거대한 존재들에 대한 이해. 예를 들면 뭐 태양, 그 다음에 태양계의 행성들의 움직임.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은하, 그 은하들의 움직임.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일련의 공부의 과정. 그게 이제 물리학의 기본이죠. 그래서 이 기본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호기심이죠. 그래서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아무런 호기심 없이 막연히 이러고 이 정도? 예를 들면은 이렇게 움직여? 끝! 이러면은 물리학적으로는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움직임.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제 눈에는 지금 창밖에 굴뚝으로 수증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저 수증기가 처음에는 가늘게 올라오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조금씩 흘러가고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또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는 오른쪽으로 꺾어서 흘러가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어차피 안 보이시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제 눈에는 저게 상당히 지금 거슬리고 왜 저러나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물리학의 기본은 이런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 이 현상들을 왜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호기심을 충족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호기심을 충족해 나가는 과정이 그냥 재밌는데, 이런 재밌는 일을 하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뭐 나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어떤 꿀직업? 이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가 있겠죠. 제일 큰 어려움은 현실의 벽이죠. 그래서 당장 저만 해도 이제 어떤 주변의 시선, 그리고 나중에 물리학을 계속 공부해 나가다 보면은 겪게 되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례로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물리학 공부를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어릴 때 이제 하고 싶었는데, 대학을 진학할 때 제가 99학번입니다. 1999년에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IMF 이후 얼마 안 됐을 때죠. 그래서 대학을 진학할 때 취업 뭐 이런 게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근데 저는 물리학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때 진학을 물리학과로 하겠다 했더니 이제 저희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저희 학교 담임쌤까지 물리학을 하면 밥 빌어 먹는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그래도 나름 타협을 해서 선택한 물리학인데 왜 다들 이렇게 반응을 하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집스럽게 물리학과로 진학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변의 시선이 뭐였냐면, 물리학? 그거에서 뭐 할 건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리학을 선택했을 때 쟤는 그냥 교사 임용을 거쳐서 물리학 교사가 되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원까지 진학을 합니다. 대학원을 진학을 했을 때 주변의 시선이 뭐였냐면, 결국 취업에 실패해서 대학원을 갔구나. 왜냐하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학문이라면 대학원을 졸업하는 게 상당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학문이었으면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 텐데, 물리학으로 대학원을 갔다고 하니까 일단 첫 번째 시선이 그거였어요. 취업 실패했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시선을 어떻게든 견뎌내고 대학원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따라오는 게 바로 경제적 어려움이에요. 생각보다 대학원 생활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만 그러면 괜찮은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나의 친구들은 취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친구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풍요가 이루어져 있는 반면 저 자신은 여전히 가난한 상태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오는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강력한 동기부여죠. 내가 이 물리학을 왜 이토록 좋아하는가? 왜 이토록 하고 싶은가? 그런 강력한 어떤 동기부여가 있으면 뭐 그런 어려움들은 아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이 접니다. 네, 저도 어릴 때 이제 처음 과학 만화 전집을 접했을 때는 과학, 특히 이제 물리학이 너무 재밌었는데 막상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배웠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자연을 말 그대로 그냥 관찰만 하는 공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물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공식이 도입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물리학이라는 과목이 만들어지고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소식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과정을 잘 견뎌내고 극복해서 대학으로 입학했더니 이제는 물리학과에 진학을 합니다. 물리학과에 진학을 하면 자, 고전역학, 수리물리학, 전자기학, 양자역학 등등의 수많은 과목들로 세분화가 되고 이제 더 많은 공식들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접하면서 저도 굉장히 어려웠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도 뭐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물리를 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정도의 이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과정들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최소한 그 다음 교과 과정으로 이어갈 수 있을 만큼의 기본적인 성실함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실함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특정 분야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나갈 것인가? 그 성실성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이제 저 나름대로 보통 뭐 대학원생들이라든지 뭐 학생들한테 조언을 해주는 게 뭐냐면 어떤 공식을 볼 때 그걸 수학으로 접근해버리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공식 안에서 무엇이 상수인지, 무엇이 변수인지로 한번 구분을 해보세요. 여기서 상수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고정되어 있는 값입니다. 이거는 우리 선배 물리학자들께서 이미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실험적으로 측정을 한 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력을 이야기할 때 뭐 여러분들 흔하게 알고 있는 공식이 F equal mg가 되죠. 여기에서 F는 힘을 의미하는 거고 이 F를 구하기 위해서는 물체의 질량 m이 필요하고 중력과 속도 g가 필요합니다. 질량 m은 저희가 쉽게 측정을 할 수 있죠. 근데 g는 중력과 속도 g는 여러분들 9.8 m/s 제곱이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즉 여기에서 이 g라는 상수값은 이미 선대 과학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험적으로 측정한 값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상수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변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변수라고 하는 것은 계속 변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수학 시간에 배울 때 어딘가에 의존하고 있는 함수라고 할 때 그 의존, 예를 들면은 공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y는 상수 a, x라고 했을 때 상수값 a는 우리가 임의로 1, 2, 3, 4 결정할 수 있지만 x값은 그 a 값이 정해진 변화의 범위를 결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꾸준히 변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학을 공부할 때 어떤 공식을 바라본다면 반드시 이 상수와 변수를 구분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상수, 변수 이렇게 간단하게 분리가 될 수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 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더 어려운 공식들을 만나게 되고 천천히 살펴보면 처음에는 이 공식이 너무 복잡해서 와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 찾아보면 대부분의 공식 안에 있는 값들은 고정이 된 상수값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어떤 의존성을 가지는 변수는 하나 아니면 두 개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만 분리해도 아마 조금 더 쉬워질 텐데, 여기서 팁이 하나 더 들어가자면 그 상수를 표현하는 단위, 그리고 그 공식 안에서 변화하고 있는 변수의 단위,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공식이 추구하는 값의 단위, 이 단위들을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위들이야말로 지금 현재 내가 이 공식을 통해서 어떤 현상을 보려고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어떤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가장 추천할 만한 도서는 두 권 정도 떠오릅니다. 하나는 모든 순간의 물리학이라는 책인데, 아마 제가 지금까지 그냥 일반 교양 도서로서 어떤 물리학을 다룸에 있어 이 책만큼 가장 요약이 잘 돼 있고, 그러면서도 현대 물리학의 어떤 핵심적인 사안들을 하나하나 다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총 페이지 수가 약 한 2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내용들은 다 있으면서 그 설명 자체가 어렵지 않고, 그러면서 분량이 적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의 접근이 굉장히 쉬울 겁니다. 뭐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500페이지, 600페이지 책들이 거기 다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권은 색을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게 된 계기가 좀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작년에 그 대전 시립미술관에서 과학 토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맡았을 때 뭐가 당황스러웠냐면, 제가 미술은 꽝입니다. 근데 미술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랐는데, 어쨌든 미술관에서 하는 과학 토크를 맡았으니까 미술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을 찾다가 이 책을 발견했는데, 이 책의 매력이 뭐냐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색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가, 만들어져 왔다는 표현이 조금 그런데 책 제목 그대로입니다. 색을 불러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표현을 다르게 해보자면은 각 색깔을 불러내기 위해 사용된 재료들, 기법들에 대한 어떤 책이죠. 그래서 그 재료, 기법들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실제 여러분들이 평소에 접할 수 있었던 어떤 예술 작품들과 잘 병행을 해서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미술 작품에 대한 교양도 쌓을 수 있겠지만, 더불어 이제 재료공학,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심도 있게 가자면 양자역학까지도 아마 이 책을 통해서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